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니어보드 커피라이터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마성의 네 단어와 그 단어들로 하는 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단어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네,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상황을 추론하시오. 야, 좀 봐봐. 개쩔어. 헐, 진짜 대박이네. 1번, 얼굴과 몸매가 훌륭한 이성을 봤다. 2번, 최고 애끼는 아이돌의 열애설이 터졌다. 3번, 새로 생긴 돈가스집의 돈가스가 튼실하다. 여기 1, 2, 3번의 보기가 있는데 이 중에 답이 몇 번 같으세요? 정말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셨네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망설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문제 안에 있거든요. 바로 헐, 대박, 개, 쩐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뭐 은어의 사용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크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어들을 너무 자주 쓰고 있는 스스로가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단어들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단어들 사이에 정말 안 쓰고는 못 배기고 정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마력이 있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정말 기쁘거나 즐거울 때도 헐, 쩔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그림처럼 정말 슬프고 속상할 때도 헐, 쩔어라고 감정을 표현해낼 수도 있어요. 또 학기가 끝나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A+를 보고도 대박 하고 진심으로 기뻐하지만, 이렇게 정말 재수강밖에 답이 없는 성적을 받았을 때도 이런 대박 하면서 이런 아주 웃긴 상황을 냉소하기도 하죠. 이 단어들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단어들은 정말 긍정적인 상황이나 감정부터 정반대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까지 모두 표현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들 앞에 붙어서 그 특유의 뉘앙스를 더 강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 네 단어만으로도 웬만한 표현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이 단어들을 쓰는 풍경이 정말 자주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버스에서도 그랬고, 지하철에서도 그랬고, 카페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이렇게 주말 예능에서도 헐, 대박, 쩔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께서도 이 단어들을 자주 즐겨서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 단어들로 대화를 하시면서 뭔가 아쉽다거나 답답하다고 느끼셨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네, 이 물음은 좀 뒤로 하고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다 보셨나요? 네, 이 영화는 제시라는 남자와 셀린이라는 여자가 우연히 기차 안에서 만나서 하루 동안 비엔나를 여행하게 되는 그런 로맨스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고 누군가가 비엔나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낯선 여행지에서의 충동적인 로맨스를 꿈꿀 때 저는 조금 다른 데서 감격스러움을 느꼈었어요. 그건 바로 둘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에서였어요. 이 제시와 셀린느는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그런 그들의 말마다 진심이 푹 스며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이때부터 가족 그리고 친구 또 연인과도 진심을 다하는 대화에 일종의 낭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좋아하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은 둘이 길을 거닐다가 조르주 세라라는 화가의 전시 포스터를 발견하는 장면이에요. I actually saw this one a few years ago in a museum. I stared and stared at it. Must have been 45 minutes. I love it. La voie ferrée. Oh, it's great. I love the way the people seem to be dissolving into the background. Look at this one. It's like the environments, are stronger than the people. These human figures are always so transitory. It's funny. Transitory? Transitory. 셀린느가 그림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멋지지만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언어로 바꿔서 제시에게 들려주는 게 전 정말 근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들은 제시는 셀린느가 어떻게 그림을 보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또 셀린느가 그림 앞에서 멍하니 45분 동안 서 있는 모습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눈앞에 두고도 마성의 네 단어로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헐, 이걸 여기서 다 보네? 대박! 나 이 그림 개 좋아해. 네, 굉장히 친숙하죠.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친. 와, 진짜 쩐다. 네, 대충 뭐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디가 좋다는 건지 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에서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단어가 저에게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단어는 사용하기에 정말 쉽고 편하지만 모호하고 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을 담아내기에는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로 대화를 채워나갈수록 정작 중요한 것들은 점점 대화에서 비워지고 또 이런 대화들을 오랫동안 지속할수록 좀 더 허무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내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할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네 단어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다만 내 단어 대신에 조금 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대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책을 읽고 또 대화하기를 반복해 오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모두 이미 충분히 두터워진 사전이 하나씩 존재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이 사전들을 좀 더 더듬어보고 선택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인간의 내면은 코끼리보다 훨씬 큰 것이고 인간은 결국 서로의 일부를 더듬는 소경일 뿐이다. 처음에 이 문장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분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때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고 정말 가까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을 충분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오해인 적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다운 대화가 더 뼈저리게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라면 서로를 조금 더 드러내는 것도 그리고 또 그들을 서로 또 이해하는 것도 그래서 외롭지 않게 되는 게 모두 가능할 거예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더 수다스러워지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